귀찮아도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인사이트. 굿애프터눈 안녕하세요. 스타트 라운지의 남PM입니다.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전달합니다. 런치패드 지금 바로 발사. 오늘의 주제, 너가 원하는 건 다이소. 바로 다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티클모아 태산. 여러분 이 말 다들 알고 계시죠? 티클 같은 내 월급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기는 정말 힘든 현실. 그런데 1,000원짜리 티클을 모아 태산을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1,000원을 모아 4조를 만든 기적. 지금부터 기적의 실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쿠팡보다 빠르고 올리브영과 유니클로보다 싸고 테무보다 믿을 수 있는 기업. 티클모아 대기업을 넘어서는 태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 많은 분들이 일본 기업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기업인 이 다이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이소는 2024년 매출 3조 9,689억, 영업이익률 9.35%를 기록했습니다. 유통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서 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9.35%라는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소의 이 매출과 점포수는 2020년대에 들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출만 뻥튀기 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진짜 성장 말이죠. 코로나 시대 이후 상당수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이소를 단순 저가 소품샵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다이소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반 소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뷰티, 의류, 헬스케어까지 상품군을 점점 확장해 왔습니다. 저가의 테무, 배송의 쿠팡, 의류의 유니클로, 또 뭐 있죠? 뷰티의 올리브영까지 이 모든 이 다양한 브랜드를 모두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다이소의 뷰티 카테고리에서 이 화장품 아이템 매출은 전년 대비 144%나 증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 제품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 중인 이 다이소의 색조 및 기초 화장품들은요,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10대들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이 다이소는 10대 뷰티 신드롬 속에서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올무다! 혹시 이 올무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무다는 K-패션과 K-뷰티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빅3, 바로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를 뜻합니다. 이 세 개의 브랜드가 작년 한 해 매출 약 10조를 돌파하면서 매출 9.5조를 기록한 면세점 빅4 브랜드를 넘어섰다는 사실. 최근 외국인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면세점이 아닌 이 올무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올리브영과 무신사는 K-뷰티와 K-패션을 이끌고 있는 업계 최강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다이소가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 몇천 원짜리 생필품을 팔면서 이 저가 소비 시장을 이끌어왔던 다이소가 저가 화장품과 저가 의류 상품을 내세워 뷰티와 패션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내국인과 외국인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올무다. 저는 이 3개사 중 다이소가 가장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이소가 현재 거대 유통기업들을 하나씩 도장 깨게 하고 다닌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존 유통업계 빅2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다이소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다이소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대비 매출액은 낮은 편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영업이익률 덕분인데요. 1%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대형마트와는 달리 다이소는 9%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초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따름인데요. 이건 바로 낮은 운영비 비율과 낮은 부채 비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없는 자체 유통망을 구축해서 물류 및 공급망을 효율화하였고요. 적극적인 키오스크 도입 등을 통해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절감을 해 나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재무 정책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진 구조와 안정적인 재무 상태, 이것이 제가 다이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다이소가 이제는 뷰티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올리브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10대들의 백화점, 10대들의 하플, 그리고 10대들의 플렉스 천국. 어른들에겐 이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파는 백화점이 있다면 10대들에겐 1,000원짜리 에코백을 파는 다이소가 있습니다. 다이소 관련 디지털 콘텐츠들은 청소년 사이에서 하나의 놀거리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과자, 문구, 펜시류 등 10대들이 주로 찾는 품목군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이소는 고용 임직원 수에서도 백화점을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고용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다이소는 백화점 3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증가했겠죠? 이처럼 다이소의 여러 지표들은 여러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률, 고용률까지 가짜 성장이 아닌 진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유통의 왕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다이소. 지금부터 이 다이소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려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대 다이소. 쿠팡 로켓 배송 다들 아시죠?
이커머스 생태계를 혁신한 바로 그 로켓 배송. 근데 다이소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배송과 휴일 배송을 말이죠. 쿠팡의 새벽 배송처럼 다이소도 빠른 배송 전략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쿠팡은 각 지역의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빠른 배송 전략을 추구하며 성장해 왔는데요. 다이소 역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쿠팡보다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반나절 배송, 심지어 시간대에 따라서 한두 시간 이내 퀵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다이소는 각 지역별 물류센터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죠. 다이소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허브로 활용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즉 MFC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하면 내가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상품을 꺼내서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 배송지와 도착지 간에 물리적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1,5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이 다이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이 오늘 배송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요? 휴일 도착, 오늘 배송 서비스와 함께 다이소몰은 1년 새에 89%, 무려 89%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약 10년 전 쿠팡이 기존의 이커머스 강자들을 제치고 신흥 강자로 우뚝 올라섰듯이 지금의 다이소가 기존의 이커머스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이 무서워해야 할 상대가 드디어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팡에 이어 다음 도장 깨기 상대는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3,000원짜리 틴트 하나가 올리브영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사실. 낮은 가격, 고품질 화장품을 내세우며 500종 이상의 뷰티 제품을 출시한 다이소가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색조 및 기초 화장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144%나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소 뷰티 제품은 어느새 MZ세대의 화장품 입문템으로 자리 잡았고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K-뷰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0대 뷰티 시장의 일장이죠. 바로 올리브영의 실질적 경쟁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은 너무 하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하기 힘든 바로 이 10대 여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데요. 5,000원 이하 떡볶이 한 그릇 대신 화장품 하나를 살 수 있는 낮은 균일가 정책이 뷰티 제품의 소비 연령대를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3,000원짜리 틴트의 대박 행진에 대해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는 비슷한 품질의 올리브영 틴트 대비 무려 6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까지 저렴하진 않았나 봐요. 다이소의 뷰티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가격 대비 품질에 매우 큰 만족감을 느끼면서 재구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다이소 뷰티템에 대한 리뷰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긍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실제 사용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다이소는 큰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이 짧은 기간 내에 뷰티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20대와 30대의 지갑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성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올리브영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 이제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건기식 시장, 다이소는 이 건기식 시장도 탐이 났나 봐요. 5,000원 이하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유명한 제약사의 비타민제. 말만 들어도 솔깃해지지 않나요? 물론 약국들의 반발로 잡음이 좀 있긴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선택은 소비자에게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다이소의 건기식 진출기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다음 상대는 테무와 알리입니다. 작년부터 초저가 직구는 테무, 이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였죠. 그런데 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초저가 직구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배송 기간이 길다. 둘째, 실물 확인이 어렵다. 셋째, 불량률이 높은데 이런 불량품의 반품이나 교환이 번거롭다. 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테무는 한때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높은 고객 이탈률과 함께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이소가 나타난 것인데요. 테무보다 다이소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소는 배송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물건을 실제로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잖아요. 반품할 일이 없어요. 즉 테무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테무에서 일주일 기다릴래? 다이소에서 오늘 바로 갖고 갈래? 여러분들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테무도 한국에서만큼은 다이소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유니클로입니다. 2006년 유니클로 첫 번째 매장이 한국에 들어섰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라이프웨어, 저렴한 가격에 기본템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이 유니클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가격은 싸지만 품질도 괜찮은 기본템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이 한국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된 것이죠. 어느새 시간이 지나 유니클로 제품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19년도에 14,900원에 팔던 히트텍은 현재 24,9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29,900원에 팔던 후리스는 현재 39,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소는 3,000원짜리 히트텍을 내놓았고요. 5,000원짜리 후리스를 내놓았습니다. 이같이 최저가 기본템을 바탕으로 패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결과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르카프, 스케쳐스와 같은 브랜드와 협업해서 5,000원 이하의 스포츠 의류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패션템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리뷰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유명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점점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유니클로,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 가성비를 추구하는 다이소. 기본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유니클로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존 강자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는 다이소. 이 다이소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단순 최저가 전략뿐일까요? Nope. 아닙니다. 다이소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격부터 정하고 그 가격에 품질을 맞춘다. 비밀가 전략, 그리고 광고 대신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 전략, 발견형 소비에 쾌감을 주는 매장 물력 전략 등등등. 다이소의 성공은 다양한 전략들이 어우러져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다이소의 전략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균일가, 오프라인망, 그리고 퀵커머스, 품질 관리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너지를 내고 소비자들이 그 결과물에 반응하면서 지금의 다이소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0원, 균일가의 철학. 500원대에서 최대 5,000원의 균일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소라는 브랜드의 본질입니다. 원자재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다이소가 최고가 기준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그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묵은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소의 균일가 정책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될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다이소는 5,000원 이하 균일가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원자재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 시대에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제품을 먼저 만들고 그 제품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최종 소비자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가격을 상수로 설정하고 제품을 그 가격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가격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가격에 맞춰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제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 유리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거나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죠. 화장품의 핵심 성분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성분들의 배합비를 최적화함으로써 재료비를 낮추기도 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방법. 이번엔 옷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품은 프리스나 바리얼레이 같은 유행을 타지 않은 기본템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시즌에 관계없이 판매 가능한 기본템들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량 계약을 통해 제조 단가를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광고 없이 판매를 하면서 여기서 절감된 광고비를 고스란히 낮은 가격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품질을 낮추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품질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인 것입니다. 품질과 가격의 극한의 밸런스가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다이소는 균일가 전략을 지키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이소는 직접적인 광고 없이 유튜브와 SNS에 쏟아지는 소비자 리뷰로만 바이럴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 팬덤 문화를 잘 이용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원자재와 인건비 등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다이소는 언제까지 5,000원 이하 균일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극단적 원가 절감을 통해 이 균일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결국 5,000원이라는 이 리밋을 깨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소의 최근 성장 전략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퀵커머스 전략입니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허브로 활용하면서 쿠팡보다도 빠른 반나절 배송, 1시간 배송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한진택배와 협력해서 오늘 배송과 휴일 배송을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파급력은 쿠팡을 충분히 위협하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쿠팡 그리고 올리브영과 함께 유통 3대장에 등극한 다이소. 과연 국민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많은 건물주들의 꿈은 스타벅스 입점이었죠. 자신의 건물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만 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장기적 우상향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스타벅스는 수년 동안 국내 카페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 등 저가 커피 시장의 위협으로 인해 스타벅스의 장기적 성장성에 위험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에 스타벅스 입점 건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게 되었죠. 이 대신 다이소 입점 열풍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스타벅스 대신 다이소를 찾는 건물주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매출은 여전히 업계 1위이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지만 영업이익 차트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차트를 반영하듯이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스타벅스 입점에 대한 열풍은 점점 꺼져가고 있고요. 나날이 신고가를 뚫고 있는 다이소의 실적과 더불어 다이소는 건물주들의 최애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트렌드 키워드 바로 10대들의 백화점 티크를 모으고 있는 다이소. 이 티크를 모아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0대들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대들이 20대로 성장했을 때 그때까지도 다이소의 팬으로 남아있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쿠팡까지도 넘을 수 있는 다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성비 잡화점이 아닌 하나의 거대 유통 플랫폼으로서 말이죠. 유통의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천원의 철학. 천원짜리 상품은 있어도 천원짜리 품질은 없다. 상품의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주겠다는 다이소의 경영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품질은 높게, 이익은 적게, 고품질 균일가 전략. 이것이 바로 고물가와 경제 불황 시대에 기업과 우리 서민들, 우리 고객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줄 요약. 국민가게 다이소.